검찰 수사에 대한 많은 그 국민들의 그 질타, 문제제기 핵심은 편파, 불공정입니다. 편파적, 불공정이지 않으면 뭐 권력이 많다고 사람들이 그걸 트집 잡지는 않아요.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주면 편파적이게 돼 있어요. 불공정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견제를 통해서 이게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제 좀 제어하자, 이런 취지인데, 지금 이 편파 불공정 중에서도 뭐 청와대 편을 든다든가 뭐 이런 편파는 별로 없잖아요. 예? 뭐 권력, 살아있는 권력을 봐준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, 이제. 그래서 지금 편파 불공정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검찰 제 식구 감싸기.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. 이거 없어져야 이제 검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. 정권하고의 관계보다도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신뢰가 좌우된다. 검찰의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 제가 검찰이 미워서 누구를 벌 주자 이게 아니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, 저는 김학의 사건, 한동훈 사건 두 가지가 대한민국 검찰의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제일 핵심 사건이다,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가 제 식구 감싸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,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과거와 달라졌다,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, 박범계 장관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선을 걷다, 그러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,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계속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, 이렇게 보는데요. 이 한동훈 그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압박한다, 이런 기사가 나와요. 그 내 기사를 딱 보니까, 자, 한동훈 그 검사가 혐의가 없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해달라고 일선 검사가 검사장한테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, 지금. 그 다음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사장 판단은 이게 휴대폰 포렌식도 안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무혐의 결정을 하냐. 그래서 이거는 휴대폰 포렌식을 보고해야 된다,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? 뭐 일도양단적으로 제가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에 바로 입장을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.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 위치상 그렇습니다. 다만 김종민 의원님, 공수처가 이제 출범합니다.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검찰 스스로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짚어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공수처라는 우리 정책적 결단이 성공했고 출범하게 됩니다. 제 식구 감싸기 하기 어렵고요.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문제, 그리고 한동훈 사건의 포렌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의 강구의 문제, 이 문제에 대해서 본 후보자가 우리 김종민 의원님만큼이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. 지금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. 뭐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러면 그 휴대폰을 풀어서 입증하면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. 그러면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다, 그러면 누가 한동훈 검사를 문제 삼겠어요.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, 지금. 그 다음에 포렌식이라는 게 지금 아이폰 11이라서 포렌식이 안 된다는데, 제가 전문 업체들 올라온 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업체 그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걸 안 하고 있다. 시간의 문제지,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이런 얘기가 자꾸 정보가 돌아다니면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하려고 포렌식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, 이런 게 누적이 돼봐요.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그 사람이 죄가 있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는 제대로 해봐야 된다. 검찰이 죄가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는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. 아주 소박한 질문이에요, 지금. 대한민국 검찰을 무슨 매도하거나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는 제대로 받아보자. 지금 이 휴대폰 포렌식을 안 하고 만약에 무혐의해서 휴대폰 나눠주고 이게 묻히잖아요. 대한민국 검찰의 불신의 아주 엄청난 계기가 될 거다.
최근에 우리 그 김봉현 그 술자리 접대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 3명이 다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고장났어요. 이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일시적이고 우연이다.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고 국민들 주장을 해요. 그 3명 살리자고 대한민국 검찰을 전체를 지금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. 한동훈 검사 하나 살리자고 대한민국 검찰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어요.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잘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제 식구 감싸기 할 수 있어요.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하라고 장관이 있는 겁니다. 지휘 감독권을 법에다 명문화 시켜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공수처를 만든 거죠. 그래서 장관 취임하시면 누구를 벌 주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 검찰도 죄가 있거나 혐의가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는 제대로 받는다. 수사 받았더니 해봤더니 별게 없더라. 그 결과 가지고 결백을 입증하고 다시 복귀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밀번호도 얘기도 안 하고 휴대폰 3명 다 없앴다고 이거 망가졌다고 하고 안 믿어요 국민들이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검찰에서 벌어진다는 거가 저는 이렇게 조사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. 정말 여기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거 징계감 아닙니까? 휴대폰이 왜 검찰 관련 사건에서만 가면 이렇게 무력해져요? 지금 모든 수사의 가장 큰 증거가 휴대폰에서 나오는데 검찰 관련 사건만 가면 휴대폰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려요. 포렌식도 안 되고 그냥 알아서 고장나버리고 이건 아니죠. 이거 장관 되시면 되게 엄정하게 다뤄야 됩니다. 그분들 몇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게 만약 이대로가 정리된다 그러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치유하는 데 아주 심각하게 오래 걸릴 거다. 우리 네.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적어도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부분이 있습니다. 이 김학의 사건은 우리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나쁜 선례였습니다. 그것이 지금 절차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소위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는 우리 김종민 의원님 지적하신 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도 그 이면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이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중차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의원님 생각에 많이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지혜롭게 장관에 취임한다면 아까 공수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뇌와 또 사려심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